저희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마 저희 채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저희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고 지금 와이프가 품고 있습니다. 아이를. 저희가 출산 예정일이 대략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의 출산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의 첫 출산이고 한국에서 아닌 독일에서 임신 과정을 겪다 보니까 임신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독일에서 임신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런던을 한 몇 개월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작년 10월인가? 9월. 9월. 네. 그래서 9월 런던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애가 생겼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 네. 런던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런던 갔다 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더니 이제 두 줄이 나와서 산부인과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산부인과를 가야 되는데 독일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 병원 시스템이 저희가 바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약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그래서 처음 병원을 고를 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평점을 진짜 꼼꼼하게 받고 이제 내가 아이 임신을 확인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신중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많이는 안 돌리고 정말 가고 싶은 곳 위주로만 돌렸는데 예약을 제일 빠른 날로 정해준 게 9주차 때였어요. 9주차. 그러니까 내가 4주 때 이미 두 줄이 여러 테스트기로 계속 나왔잖아. 그래서 얼른 확인을 하고 싶은데 5주 뒤에 오라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왜냐면 그 산부인과가 아무래도 평점이나 평가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남긴 후기는 신뢰가 좀 가잖아.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전화만 하세요. 아니면 무조건 메일만 돼요가 아니고 막 실시간으로 약간 채팅 같은 것도 되고 모든 게 굉장히 디지털화된 곳이어서 여기는 뭐 기계도 좀 좋겠다. 약간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지. 왜냐면 사실 이제 산부인과를 이제 우리가 찾을 때 처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었잖아. 맞아. 이제 저희가 아는 지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 처음 갔던 병원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받아야 되는 서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테스트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분이 산부인과를 갔을 때 되게 잘 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요청을 해도 그거 왜 꼭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꼭 필수적으로 하는 단계가 있잖아. 이제 독일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원마다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도 가보고 뭐 피부과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지만 그런 식으로 독일에서의 그런 병원은 어느 정도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인터넷 그런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맞아. 진짜 이거는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4주 때 그렇게 9주에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애타겠어. 나도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아무나 나를 받아주는 데를 내가 찾았더라면 지금만큼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첫 산부인과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 의사 선생님과 이 병원을 믿고 이 임신 과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첫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그 다음에 또 첫 산부인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독일에서 병원에 새 환자로 등록을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병원을 옮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보험이랑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저희 경우에 이제 공보험 가지고 있는데 분기 개념이 있어서 그걸 이제 독일은 크와탈이라고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의사나 병원한테 진료비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할 때 기준이 분기로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 시작을 여기로 했어. 근데 여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도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한 주만 가고 안 갈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처음 병원을 정해서 진료를 받게 되면은 이 병원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바탈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첫 산부인과를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운이 좋게 나는 첫 산부인과를 너무 잘 선택을 해서 우린 끝까지 가기로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바꾸는 과정을 하려면 그 분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아이 태어나는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정기검진이 필수인 곳에서는 그 분기에 진료를 시작을 했으면 그곳에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산부인과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임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과 상관없이 정기검진을 계속 받는 게 좋아. 근데 나는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다니는 산부인과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나 환자를 받아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는 알아보고 좋은 곳을 찾는 게 베스트고 내 경우에는 좀 시작점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5주를 꼭 인내의 시간을 가진 덕분에 그래도 좋은 곳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중 떨린다. 계속 떨린다. Unzuordnung? Bauchschmerzen? Bauchschmerzen manchmal. Aber nicht so 초음파로 찍은 연도 소리도 들었지. 신경소리 듣고 너무 궁금해.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산부인과를 간 게 9주차 그날 첫 진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심장 소리를 그때 들었지. 심장 소리 듣고. 그 사실 한국에서는 6주 정도면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 여기는 9주차에 잡아줬잖아. 그렇지. 9주인데 이미 아기 심장 소리 엄청 우렁차게 뛰고 있었고 이렇게 바로 땅콩 같은 애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면에서 명확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첫 진료 받은 날 이 베샤이니 궁을 받았어요. 공식적인 임신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베샤이니 위버 슈방어샤프트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 환자가 몇 주 차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출산 예정일이 언제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회사 제출용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 회사 제출을 하게 되면 한 10유로 정도를 회사에서 위버네면 해서 받는 거거든. 그리고 이건 이제 제 케이스기는 한데 제가 입덧이 7주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7주에 이제 구토를 하면서 나 입덧이 왔구나 했는데 9주 때부터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일은 어떤 일을 하니? 뭐 출퇴근 어떠니?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지금 입덧이 엄청 심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진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저에게 이제 써주신 게 100% 재택으로 하기를 권고한다. 이 내용을 이제 써주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몇 주 차에 있는데 산모와 아기의 보호를 위해서 홈 오피스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한다. 왜냐면 제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런 건 사실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요청하고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9주차 때 첫 진료를 받게 됐지만 그때까지 이제 만약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좀 생각할 여유 시간이 되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거를 이제 첫 진료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고 좀 이따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터파스 같은 거 그리고 뭐 하모니 테스트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대략적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걸로 약간 우리도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그렇지.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정보가 아예 없었던 상황이고 뭐 한국이었으면은 정말 이제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첫날 뭐 임신 사실 알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산부인과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정보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리고 제 경우에는 제가 첫 진료 때 만반의 준비를 사실 해갔어요. 내가 복용하는 약, 영양제, 그리고 내가 쓰는 뭐 이런 것들, 제품들이
아이에게 해롭지는 않나? 내가 써도 되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쓰는 거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그치? 근데 안전하게 확인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 하나하나 다 검색하고 해주시더라고. 되게 친절했어. 진짜 좋았어. 위험 있는 건 아예 끊을 거야. 그래서 이게 진료받기가 워낙 한국처럼 수월한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매 태어민마다 미리 좀 준비를 해갔던 게 나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아마 독일에서 출산을 앞두신 분들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거를 첫 진료 때 많이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첫 진료 때 이제 워낙 입덧이 심해가지고 처방받은 약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좀 입덧이 있고 하니까 근데도 맞아. 네, 이게 카리반이라는 약인데 아마 임신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독일에 있는 네. 분들은 많이 아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조금 더 그 입덧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당연히 임산부를 위한 그 입덧 약이고 입던 약이고, 그러니까 메디카멘트인데 이제 gegen Übelkeiten 막 너무 막 토하고 속도 안 좋고 하니까 이거를 처방을 해주셨고 첫 처방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떨어지면 계속 이걸 처방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금 28주인데도 아직까지 이거를 복용을 하고 있고 약 없으면 못 씁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이 적용이 돼요. 맞아요. 물론 당연히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무료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게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시고요. 근데 이거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항상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약은 조심해야 되니까. 그렇지, 약은 조심해야지. 그래서 이 카리반 네. 복용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건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엽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뭐 비타민도 있고 비오틴, 뭐 요오드, 그다음에 징크, 이게 아연 같은 거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저희는 광고가 아니고 저희 구독자가 많지 않고 광고는 당연히 안 들어올 테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임산부에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임신 전부터 먹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임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종류가 많아요. 지금 복용하고 단계가 있는데 지금 복용하고 있는 건 여기 숫자가 있는데 2잖아요. 중간에 1이 네.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근데 이게 0은 사실 이게 보면은 베이비 플라능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계획 있는 분들이 드시는 엽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복용을 임신 전부터 했었고 임신을 알고 나서부터 바로 1단계를 주문해가지고 1을 먹었어요. 어느 브랜드를 하든 절대 필수는 아니고 네, 그냥 저는 이걸 먹었다. 이거 먹었다. 그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정도만. 과연 영양제 임산부에게 적극 추천한다는 어딜 가도 이게 제일 좋다고 의사님들이 얘기하는 오메가3 너무 어디 있던 약인데 이걸로 바꿔보겠다. 첫 진료 보고 이틀 뒤에 또 이제 검사를 하러 가요. 맞아. 소변하고 혈액하고 혈압.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를 받았고 두 번째 진료 날이 중요했던 게 이 무터파스. 아마 독일에서 임신을 하신 분들 아니면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무터파스의 중요성을 다 아실 테지만 그날 이제 두 번째 진료 날 받게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특이 케이스로 그날 좀 병원에 사람도 많았고 의사 선생님이 좀 바쁜 관계로 그날 받진 못했는데 여기 이 무터파스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산모 상태가 어떤지 그 임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써있는 이 책 하나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수첩은요 저한테 신분증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제가 임산부 무슨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뭐 내 혈액형이나 나의 지금 체크업된 리스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뭐 병원에 갈 수 있다던가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말씀해 주신 게 어디를 가든 이걸 항상 지녀야 된다. 이게 이제 나의 신분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임신 과정에 모든 정보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무터파스 받은 날 같이 받았어요. 무터파스에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보면 출산 예정일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있는 산부인과 진료 날짜랑 시간이랑 어떤 체크가 있을 거라는 걸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 병원에서. 사실 이제 두 번째 진료 때는 저희가 9주차였기 맞아. 때문에 뭐 정밀 초음파가 언제고 맞아. 언제 또 어떤 테스트가 있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날 다 정해줘요. 앞으로 어떻게 이게 할지. 그냥 약간 약자기는 한데 이제 저는 자주 가니까 아는 거죠. 예를 들면 무터파스 뭐 포저게라고 정기 검진 있다. 그다음 뭐 임당 검사 있다. OS 울트라샬 초음파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되게 친절하게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태음인에 내가 뭐 주사를 맞는구나 아니면 내가 임당 검사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예약이 다음 주야. 근데 내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나는 모르는 상태인데 공복에 갔어야 됐지만 내가 뭘 먹고 갔어. 이렇게 되면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게 한눈에 이렇게 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중간중간 조금씩 뭐 날짜가 변경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추가를 해주셨지 네. 변경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임산부마다 내용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저희는 이렇게 예약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게 의무나 필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는 데마다 어떤 선생님 성향이나 그 병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서비스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다니시는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받았다. 병원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 병원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희 경험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진료는 11주차 때 받게 됐어요. 그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무터파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1주차 때 무터파스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산정검진을 받았어요. 이거는 되게 뭐 사실 그냥 갈 때마다 항상 소변 검사하고 혈압 재주시고 피 뽑아서 괜찮은지 수치 봐주시고 왜냐면 여기 무터파스에 다 기록이 돼요. 뭐 몸무게, 체중은 어떻고 뭐 이런 게 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날도 초음파를 봐주셔가지고 컸어 그 사이. 3cm. 우리가 며칠 만에 본 거지? 이거? 지금 열흘? 열흘? 열흘 만에 3.1cm 컸대. 3.1cm. 그 다음에 11주차 때 사실은 이제 중요했던 게 저희는 사실 첫 검진 때부터 추가로 비용을 내서라도 뭐 기형아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고위험 산모, 여기서 리지코시방어라고 하는데 고위험 산모나 아니면은 뭐 유전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도 아니었고 뭐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리프티 검사를 하겠다고 9주차 때부터 사실 얘기해서 첫 태음인 때부터. 그래서 11주차 가기 전에 이렇게 도쿠멘트를 주더라고요. 이제 미리 사전에 읽어보고 서명까지 해서 와라 해서 그걸 들고 갔었어. 그랬더니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리프티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약간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검사만 한다. 다운 증후 검사만 한다. 염색체 검사 어떤 거 하고 성별 확인을 원한다 아닌다 이런 거 체크를 미리 이제 읽어보고 오라고 하셔서 그거는 서명을 해서 가지고 왔고 그 기본적인 정보를 토대로 선생님이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 Okay. Ja, aber ich habe nämlich gleich einen Anschluss. 에드워즈 좀 맞지? 음. 베타 오신드. 그런 거 다 검사가 되는 거구나. 근데 나는 모음집 세트로 할까? 99% 확인, 그러니까 이게 정확도지, 정확도지. 그래서 그 기형아 검사 그거는 보통 한국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도 많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미리 알고 이제 독일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알아본 상태였고 근데 이제 리프티 검사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게 독일에서 하모니 검사라고 해요. 하모니 검사, 하모니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래서 세 번째 방문 11주차 때 이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산부인과 방문 때 기형아 검사를 받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그 세 번째 태아미 시점에 이제 아기 이제 염색체 그 채취를 해야 되잖아. 근데 아기가 작아서
불분명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12주차 때 진행을 하자라고 했던 게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사전 안내를 그 전주에 받고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를 하러 추가적으로 와라라고 예약을 또 잡아주셔서 우리가 추가로 간 거지. 비 오는 날 오늘은 1차 기형아 검사 니프티 검사하러 병원에 또 옵니다. 12주 후반인데 가서 봐야 돼. 애기가 어느 정도 컸는지. 애기가 건강히 잘 있길 바라고. 떨려. 피를 많이 뽑는다던데. 그 다음에 12주차 때 그 하모니 테스트, 니프티 검사. 니프티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갑니다. 네. 그래서 그날에는 피를 한 2통? 많이 뽑았어요. 네. 그 검사를 받으려고 피를 많이 뽑았고, 일단 저희는 사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사비를 들여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원했기 때문에 한 케이스라서,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되는 독일어로 이제 리지코슈방어라고 하는데, 고위험군 산모나 아니면은 뭐 유전적인 영향 때문에 의무로 해야 되는 케이스는 보험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산모에 해당이 되지도 않았고, 제가 니프티 검사를 꼭 해야겠다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노산 나이 연령 됐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 연령대 이후는 많이 추천하고 권유를 하는 분위기이기는 할 거예요. 한국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근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제가 원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사비 진행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자 보험사에 요청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저희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저희 주관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보시는 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검사이기도 하고 이건 참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맞아요. 기형 검사가 뭐 필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거를 아예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꼭 반드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 저는 풀 패키지로 했어요. 그게 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성별이나 뭐 어떤 거 한다. 근데 저는 그 내역에 있는 모든 옵션을 다 하기로 해서 그 니프티 검사에 통틀어서 한꺼번에 한 거죠. 결과는 다음 주에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정확히 일주일이 걸렸고 그래서 뭐 0.01% 확률로 저희 연구 나왔다라는 안내는 이제 유선으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지는 그 다음 태음일 때 받았어요. 공식적인 결과지는. 네, 그래서 이 서류에는 뭐 저희가 아까 뭐 풀 패키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검사를 받고 싶었던 그런 옵션들에 대해서 결과를 다 나타내주는 서류예요. 바로 다음 주에 이런 결과지를 받아볼 수 있었고 성별도 이때 네. 나옵니다. 이 성별도 사실 처음에 그 아까 유선으로 전화할 때는 안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정밀 초음파를 볼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연구니까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태음인 오면은 같이 초음파 보면서 결과지도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왜 왔지? 오늘 중요한 날이야. 2주 전에 했던 하모니 검사, 검사지 받고 정밀 초음파하고 성별도 알려줬어요. 너무 떨린다. 성별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나는 약간 여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 약간 그냥 아침에 그냥 느낌이 그렇더라고. 오늘 떨려.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잖아. 그럼 나는 진짜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어. 곧 만나자, 루드나. 그런 식으로 성별은 이 서류를 받으면서 저희가 직접 봤어요. 이거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약간 서류를- 위로나 시용 이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보고 딸이구나. 그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그리고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셨잖아. 간호 선생님이. 자 여기 결과 있어요. 내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가서 남편이랑 먼저 보세요. 본인은 이제 먼저 보셨지. 약간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으셨던 맞아. 거야 우리한테. 저희도 막 엄청 궁금해했었죠. 뭐 딸인지 아들인지. 사실은 이제 계속 아들일 거라고 저의 촉은 아들이었거든요. 예상을 하고 갔는데 결국 이렇게 딸인 거를 13주 차에 알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성별 나와 있대. 해볼까? 와이블리시 맨니. 자기야 여자 얘기다. 진짜. 벌써 정까지. 런던이가 여자라고? 대박. 딸아빠된 소감이 어때? 나는 아들도 딸도 다 좋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자기 되게 좋아하던데. 그 다음에 동시에 저희가 진행한 하모니 테스트 이건 저희가 사비로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 혈액 채취가 된,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라보어에서 네.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거를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피를 검사를 한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역들이 있어요. 검사한 내역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들었는지. 네. 근데 이 레시농, 이 인보이스를 2달 뒤에 집으로 왔어. 아 맞아. 되게 이거는 늦게 왔어. 되게 늦게 왔어요. 그때 이 검사지랑 같이 준 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그 실험실 라보에서 온 거라서 우편으로 받아봤고. 그리고 이 그 병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비용과 이렇게 결제하는 거는 병원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은 전달만 해주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직접 잘라나는 페이하는 거는 이 실험실에 저희가 직접 위버바이충을 합니다. 네. 계좌이체로. 네, 계좌이체로 했고 그래서 총 390유로. 정확하게는 390유로 40센트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모니 테스트를 끝으로 임신 초기 때까지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겪었고 이게 사실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좀 지금 한 달 정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사실 좀 정보 전달성으로 앞으로 이제 독일에서 좀 막막한 그런 임신 출산을 겪게 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생각을 한 거였고요. 임신 초기까지를 지금 다뤘는데 사실 이 임신 초기 때는 저는 입덧을 하느라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기록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말 입덧이 너무 심했을 때여서 힘들었던 기억이 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임신 초기에 어떤 것들을 겪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저희가 임신 중기 때 뭐 해밤에를 어떻게 구했는지 조산사 구했던 과정이랑 방법 그리고 만났을 때 뭐 했던 얘기들이랑 그 다음에 정밀 초음파 1차, 2차도 있었고 되게 많아. 중기가 사실 제일 길잖아요. 중기 때 임신 중에. 되게 중요했던 맞아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 뭐 당뇨 검사도 했었고 그쵸, 임당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무터슈트 들어왔어요. 벌써. 무터슈트를 들어와서 사실상 한국으로 따지면 출산휴가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출산휴가 전 휴가 연차를 앞당겨 써서 한 달을 쉬고 있지만 벌써 이제 무터슈츠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하던 일은 이제 정리, 그러니까 휴직을 다 이제 시작을 한 거고 28주 이번 주부터 들어갔죠. 완전 신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또 분만병원 정했던 분만병원 거 정했던 거. 그리고 분만병원 가서 인포아벤트라고 설명회 들으면서 분만실 직접 보고 한 거 이런 게 사실 저희한테는 완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저희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 영상에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고 임신 중기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어울린다, 그치? 내가 딸이든 아들이든 입힐 거야.